타짜한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가 지금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일단은 이 신고가를 뚫어놓고 4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시장의 하락에 하나, 둘, 셋, 넷. 거의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거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이 단순히 내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빠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하락에 빠진 것인가? 그럼 후자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부근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현재의 부근대에서 상승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수를 끌어내리는 용도와 지수를 끌어올리는 용도의 삼성전자만한 카드는 분명히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라는 게 있었죠. 선물 매도를 통해서 지수를 끌어내린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한다? 맞아요. 일정 부분의 무엇이죠? 맞아요. 개인들의 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한다. 그리고 큰 물량을 이렇게 잡아간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셨죠. 아니, 파생상품, 즉 시장을 급락시키기 위해서 뭐죠? 선물을 매도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쪽에서 수익을 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금요일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도 행위에서 지금 뭐죠? 장 종료 이후에 선물 포지션을 2,000계약으로 끄집어 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 시장의 하락에 만일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지금 보유 중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만약 진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매도했어요,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라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을 SK 하이닉스보다 약한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구독, 근데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등장할 것 같거든요. 자, 댓글로 기회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는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금요일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270만 주 매수했다. 의미 있는 겁니까? 뭐 의미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연일 팔죠. 근데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하이닉스는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해서 계속 패버리는 그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는 이렇게 꿋꿋하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으로 한번 반등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열받아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이 모녀 일가들이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거 상환했죠. 그래서 이들만 지금 10만 4천 원이었으니까 10만 1천 원 정도일 거예요. 이때 장 종료 후에 블럭딜을 돌렸으니까 이들만 고점에서 판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정말 짜증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오늘자 이 기사 나온 것도 보게 되면요, 요게 나왔잖아요. 요거 잠깐만요. 요거예요. 자, 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지금 핫한 게 뭐죠? AI 거품론이죠. 근데 지금 이게 젠슨왕의 발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젠슨왕 TSMC의 이제 반도체 공급 확대 요청 체육대회를 참여했더라고요. AI 버블 우려 불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 AI 버블 우려로 연일 주가 급락,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 낙관론. 자, 이게 그 정점인데 이렇게 신규 주문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유독 약하게 된 것인가? 근데 뭔가 풀리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할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그 좀 과매도 구간이 있는 건데,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AMD의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그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이제 새로 이제 그 블랙웰이라는 장비가 이제 이 신규 발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HBM이 들어간다,
이 이슈가 지금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가 실제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가속기에 대한 주문을 한 거죠.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바로 샘 올트먼이었는데 얘가 얘 말고도 얘한테 주문한 거죠. 근데 얘는 지분을 줘버리는 행위를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거품론은 말도 안 된다는 걸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락한 종목을 보게 되면 얘는 자 여기서 하락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AMD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둘만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 이해되셨어요?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지금 여러분들이 왜 빠졌는지를 알게 되면 풀려나갈 때는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자, 볼게요. 자, 얘도 지금 하락폭이 크죠?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빠진 것도 있어. 뭐냐? 샌디스크. 오히려 이렇게 맞아요.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최고가로 끝났죠. 자, 그리고 반도체의 거품론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볼게요. 얘는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이런 그림이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딱 봤어요. 제가 주말 사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았고 질문이 많아서 자, 삼성전자가 왜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에 제한이 되고 반등 없이 오히려 낙폭을 크게 받는가? 아, 이게 이거더라고요. 중국이에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뭐예요? 야, 가속기 중국 주지 마. 그리고요, 반도체 제한을 해버렸죠. 수출 제한. 이게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만나서 해결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자, 하이닉스의 이 그 반도체 향은요, 대부분 어디를 향할까요? 미국을 향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미국을 향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엔비디아나 AMD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삼성전자는 중국, 뭐죠? 레거시 반도체, 전통적인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걸리게 되면 HBM이라고 하는 이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좋다 이거예요. 신규 매출처가 잡힌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SK 하이닉스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거죠. 미국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엔비디아와 AMD 이 둘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어허, 리스크 있다. 중국 수출 못해? 그래서 젠순왕이 요새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이거 우리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중국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비난 발언 비슷하게 쏟아내는 이유가 이거 나중에 못 돌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쬐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니까 엔비디아와 AMD 주가의 하락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이꼬르가 나오더라. 근데 하이닉스는 왜 이꼬르가 나오지 않냐? 중국향이 아주 작으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원했던 이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죠. 해법이 나올 거예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 뭐라고요? 기회. 우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악재를 몰랐으면은 힘들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은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향, 수출 통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 결국 뭐예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린 샌디스크 영향을 안 받는 거지.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전부 다 급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죠? 풀어주기만 하면 시장이 이렇게 하죠. 자,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처럼 빠지잖아요. 근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보게 되면 얘는 어떻죠? 숨만 좀만 쉬게 하면 바로 신고가. 내려왔다도 다시 가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우린 또 이제 풀렸네. 뭐가 풀리면 된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조금만 풀리기 시작하거나 코멘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야. 무엇이지? 미국에 실제로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 논리인데 일단 HBM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수요가 큰 건 어디죠? 엔비디아 맞죠? 그죠? 그리고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맞죠?
그래서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에 대함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뭐 강할 것 같아. 왜? 지금 엄청나게 시장을 두들기는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얘를 팔면서도 불구하고 버티게끔 하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는 뭐가 풀리면 된다? 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코멘트만 풀리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재료는 없을까? 요게 있다고요. 요것도 오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타이밍만 우리 잘 잡았고요. 시장 급락에 항상 난세 속에 영웅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요. 상승장에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99%는 다 손실 났다 하죠. 결국 뭐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장에 손실 봤어요? 수익 봤어요? 수익 봤죠. 슈퍼사이클입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막대한 무엇이죠? 맞아요. 아무리 생산해봐야 원하는 공급을 맞출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슈퍼사이클입니다. 디램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HBM 가격 하이닉스가 50% 끌어올린 이유도 이 자신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상황 너무 여러분들 과민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금요일에 이 외국인들은 지수의 반등에 베팅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현물 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오케이. 월요일에는 일단은 반등의 무게를 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매도권에서 실제로 이 사모펀드라는 주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사모펀드는 우리가 개인 사자를 쓴다. 50인 이하의 사람이 투자를 한다. 이들은 무엇을 한다? 돈을 모아서 50인 이하의 사람들끼리 놀아먹는 거란다. 단기적으로 해제시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결성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했죠. 이들은 시장이 조금만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냥 튀어버리는 주체예요. 이게 시장에 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란 거예요. 절대 이런 부분들의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한번 더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들이 몇 가지 좀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금융사 이제 증권회사의 프랍 트레이더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뭐죠? 무슨 의무가 있는 애들이죠? 오케이. 성과급을 부여받는 애들인데 요것도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10월 말 되게 되면 펀드의 청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펀드 매니저들도 결산을 해요. 그리고 성과급을 다시 부여받아요. 과거 이 부분에서 이 그 금융투자에서 실제로 뭐가 있었죠?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권리만 받고 때려버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은 또 이렇게 다시 매력 있다라는 뜻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단기 투자 자금과 핫자금, 그리고 만일 10월 30일에 있었던 바로 펀드의 정산, 얘네들은 한번 때리고 나서 기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청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뭐 100억을 운용했다, 200억을 운용했다 했다면 청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주식을 사들일 걸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갈 거예요. 이 이슈도 있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우리는 항상 난세 속에서 영웅 난다 했어요. 기회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잘 봐요. 시장을 한 방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게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자 코스피 지수, 이게 한 방에 이런 그림이 나오려고 하면 어떤 게 생겨야 될까요? 뭐죠? 시장에 지금 논란이 해소돼야 되겠죠. 그게 뭐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에서 요 코멘트가 뭔가 또 확연한 게 하나 나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버블? 오케이. 요 부분도 이제 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도 확정적인 멘트가 나와주고, 모든 삼박자가 나와줘야만 가능하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등과 하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반등 줬다가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하락이거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모든 부분이 한 번에 풀려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당장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죠?
훔쳐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 실적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거죠? 소부장 관련주들은 분명 살아있는 종목들이 존재할 거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바로 원익 IPS라는 종목의 최대 주주이다. 로봇과 반도체의 두 가지 날개를 단 종목이다. 삼성전자 편입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같이 빠질 테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보다 빨리 올 거라고 했죠. 자, 빠지지만 반등. 빠지지만 반등.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이게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 깨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우리는 이거 여기서 힌트를 얻기 시작해야 돼. PSK 시장에 빠졌어요. 실적 나오고 빠졌어요. 근데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숨만 쉴 정도만 되면 상승. 조정 이후에 또 재차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고. 아, 그렇구나.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는 이 시가총액이 큰 몸집 큰 녀석을 무엇을 하고 있냐? 빼면서 이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무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지.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는 거에 1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을 하락시키는 용도의 삼성전자라는 슈퍼 대형주의 카드를 쓰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는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 AI 시장의 버블론이 아닌 즉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 요 둘에 대한 타격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 요게 풀려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보다 빠른 속도로 주가 반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완벽하게 맛이 나는 기업들이 있느냐 아니면 숨만 쉬게 되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들의 종목들이 발생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AI 거품론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고 이런 애들이 그래도 숨만 쉬게 되면 뚫어놓고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과거에 제시해드렸던 이오테크닉스라는 시총이 제법 되는 종목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요 부분만 해서 나왔다는 걸 보게 되면 아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작은 종목들인데 이거죠. 전자형 테스형이 아니고 전자형 풀리기만 해주세요. 그 수만 좀 쉬는 과정만 오면요. 나는 달려나갈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역할론을 봅시다.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 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얘가 만일에 숨줄기가 이렇게 풀러 들어가는 이 사건 그건 어디서 잡아야 된다? 중국에 대한 무엇이죠? 맞아요. 수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 코멘트. 요게 조금 사그라지는 부분과 금리 인하라는 어떤 좀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사건,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지금 그 실제로 이제 뭐 셧다운된 거, 셧다운이지, 셧다운. 요 부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반등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될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히든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전략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 실적이 나오면 우리는 소부장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전략을 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맞아요.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훼손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서 최대 주주로 있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있죠.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쭉 그죠? 삼성전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랐죠. 그리고 원익 IPS라는 종목도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1대 주주는 원익홀딩스고 그래서 이게 강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될까? 시장이 맞아요. 빠졌다고 해서 악재가 있느냐가 아니라고요. 무엇이죠? 단순히 현재는 딱 하나 셧다운이라는 부분과 중국 수출 대안이라는 요 약간의 코멘트 때문에 우리는 이 옆에서 하이닉스의 어떤 단단함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는 데나 요 기간에서 우리는 중소형주를 일단 맞아요. 조금 여러분들 10%에 좀 편입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합니다. 당연히. 자, 두 번째 전략은 좀 뭐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흔드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를 3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있었죠. 실제로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HBM
3 맞아요. 12단.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 이 코멘트를 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과정에서 항상 흔드는 과정이 존재하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10만 원이라는 이 가격에 맴도는 이런 현상은 소화될 거다라고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면서 실제로 딱 한마디를 드렸어요. 실적 발표 때도 말씀드리고 처음 편입할 때도 말씀드리고 뭐라고 했죠? 과거에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반도체 소부장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엔 로봇을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도 그래도 심심한 수익을 내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를 모아갈 수 있는 힘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제 사비를 내서라도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이 보내드리는 이런 자료들 문자로 좀 장중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10 문자를 확인하시죠? 2644-846입니다. 개인 번호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숫자 3번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자 100% 무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역할론을 미리부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는 풀린다. 무엇이? 셧다운이라는 사건과 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이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닥잡이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는 지수를 들어올 때 한 방에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중소형주를 통해서 로봇 업종을 즉 이런 애들이 삼성전자가 반등을 줄 때 로봇을 딸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소부장 관련주를 딸려서 올라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10% 정도를 무엇한다? 시장의 변동성에 섹터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도하시면 안 돼요. 010-2644-8462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주식타짜 안 교수님 사실 근데 과거에 이럴 때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이 영상을 그냥 하나 대표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게 3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조건 신고가 간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이게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2025년 10월 13일. 여러분들 오를 때 추격 매수하는 건 하수예요. 우리는 분명히 상방에 대한 부분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이 시장의 급락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10월 13일에 이때 당시에 94,600원에서 맴돌고 있을 때죠. 다음날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보시죠 라는 이야기에 이 라이브를 좀 이제 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신고가 찍고 10만원, 20만원 나중에는 이제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에서 시장은 소부장 관련주들로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확산을 하는 게 보통 시장의 전략이니까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너무 짧은 영상이었는데 길어지게 되면 싫어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영상 길이를 줄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94,600원일 때 다음날 실적 발표 나올 때 분명 뭐가 될 거라고 했죠?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알았던 수급들은 10월 13일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14일날 분명 과거의 이 썩은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번 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반등을 줄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된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만 하나만 중심잡이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진짜 흔들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죠?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에 부정적인 사람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돈을 얻는다고 했어요. 부를 얻는다고 했어요. 긍정문제가 돼야지. 자, 지금 보게 되면 그 큰 리스크가 시장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예탁자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야. 이걸로 푸는 거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걸로 풀었지. 풀었더니 나쁘지 않았죠? 너무 나빴나요? 혹시나? 그러지 않았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유해해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 그냥 반도체만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드렸고요. 중간 과정에서 제니스랑이 방문했다 했을 땐 그냥
삼성전자에서 최대 주인 얘 공략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었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로는 시장을 하락시키고 상승시키는 용도에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가만히 보게 되면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인가? 그건 시장에 대한 무엇이죠? 뭐죠? 전체적인 부분을 두들기는 과정이죠. 삼성전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나는 빠질 애들이 아닌데 라고 해서 빠질 애들도 있다고요. 그런 거 우리는 이삭 줍기 과정을 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현재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발생시키는 가격이 왔다. 하이닉스보다 여러분 했나?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응? 오케이. 댓글로는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그게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이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조정에 중소형주는 조금만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축축축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끝났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뭐죠? 무수한 반도체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뇌 역할을 해달라. 막대한 연산 처리. 요거잖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출시에 대한 부분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냥 공장을 거의 뭐 그냥 도배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사실 거품론이라기보단 거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시장의 거품도 있지만 사람들 대량 해고가 나온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라는 과정에서 지금 도래하지 않은 너무 앞으로의 1년, 2년, 3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맙시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지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미중 무역 갈등과 똑같은 이슈야. 그냥 정치적인 이슈라고. 이건 풀려갈 거라. 풀리는 순간 와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보유한다. 그리고 우린 뭘 한다? 전략을 구사한다. 중소형주 풀어야 한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 그냥 이거 미리부터 그냥 알고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따로 코멘트를 안 해드리더라도 그래 주식타자 안 교수가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레거시 반도체 제한이라는 부분이 풀려들기 시작할 때는 요 종목을 사러 있어. 딱 그냥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 종목인데요. 요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장중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뭐 로봇 관련주든 아니면 뭐 소부장 관련주든 뭐 10%에서 30%짜리 나오면 그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반도체 시장의 개화 그리고 로봇 시장의 개화 이 이후에 나중에 올랐어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배 올랐다 이때 5배 올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원익홀딩스처럼 로봇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부를 2가지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2대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월봉 차트인데 지금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50% 올랐다가 지금 보니까 30% 정도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시장의 급락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 방향성, 상방에 대한 방향성에 이 종목 과거처럼 움직인다는 가정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최소 3배. 많게는 5배까지 오를 수 있어요. 자, 요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지금 흔들려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뭐 한 3개월짜리 롱텀 중소형주 하나 편입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번호예요. 010-2644-846입니다.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시장의 조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오케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 보게 되면 이 종목 진짜 최소한 연말까지 3배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보세요. 10% 20%라도. 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644-846. 자, 3번 남겨주시고 결론을 또 항상 내드려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장의 급락에 혼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빠지게 하는 건 시장을 급락시키기 위한 그들의 의도예요. 파생상품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장을 급락시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는 구조를 짜고 있죠. 그러나 얘들 사실 뭐 우리가 파생상품까지 쓰면서 거래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그죠? 때로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전쟁 속에서 영웅 나오고 난세 속에서 영웅 나오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중소형주로 한번 풀어보자는 뜻이고, 셧다운 그리고 중국 수출 제한 요 두 가지 카드가 딱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일단 회복을 할 거고, 그리고 혼자만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약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코멘트.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거 풀어낼 거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AMD, 엔비디아 주가만 약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와 샌디스코 주가가 강한 이유도 바로 이 중국, 맞아요, 비중이 크냐 작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인 파동을 결정하는 요소인 거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요게 해소되게 되면 얘가 오르고 얘네들은 약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 거는 두려운 건데 알면 뭐죠? 아는 거, 아는 리스크는 두려운 게 아니야. 왜? 풀리면 가니까. 자, 안 교수였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공부하는 채널인데 제가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 올리고 뭐 몇 명 이제 연을 맺었던 후배들이나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한 채널이 있는데 뭐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뭐 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혹시나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리딩방은 아니고요. 자, 개인 번호니까 010-2644-8462. 저는 내물에 60세대입니다. 예. 운용사 20년 동안 있었고요. 자, 이쪽으로 자 3번 남겨주시기로 공부하는 채널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네요. 벌써 31분 넘어가고 있네요. 하락 이유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보다 약한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까 제 개인 번호 보셨죠? 거기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질의응답 하시기 바랍니다. 안 교수셨습니다. 하락 이유 알았죠? 언제 올라갈지도 알았죠? 그리고 왜 유독 하이닉스보다 약한지 알았죠? 그러나 중소형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뭐죠? 살아있다. 우리는 또 이제 많이 올라간 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 있죠. 그거 한번 공략하시게 되면 어차피 시간 지나게 되면 이 악재 풀리면서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코멘트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자사주를 무엇을 한다고 했죠? 소각. 요게 나오게 되면 이 대주주가 팔았는데 이 비난 사건을 받고 싶어하는 대주주가 아닐 텐데, 요거 나오게 되면 과거처럼 자사주 소각하면서 이렇게 갭상 나오면서 요거 한 번에 뚫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안 교수였고요.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뭐 업종에 대한 비만 치료도 다루고 2차 전지도 다루고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수급들이 몰리는 환경에 대한 종목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요. 제 개인 번호 아까 기억하셨죠? 숫자 3번 남겨놓으시기 바랄게요.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